지금 해신명연구소 사금 전문 유튜버의 LK99 복제가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 장난이 아닌 게 일단은 크기가 굉장히 커요. 기존 것보다 크기가 굉장히 크고 또한 러시아 처음에 아이리스라고 있었죠. 아이리스가 제창한 합금 느낌의 가장 유사한 샘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샘플 일단 첫 번째 둥둥 뜨고 해신명연구소 거 말하는 겁니다. 유튜브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해신명연구소 LK99 특징이 둥둥 뜨고 지금 간이 멀티미터 저항기에서 0이 떴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두 개가 나온 게 거의 없는데 두 개가 지금 확인되고 그리고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큰 크기의 해신명연구소 LK99 성공했던 영상을 지금 유튜브에 전격 공개하면서 해신명 유튜브 부분이 엄청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죠. 지금 해신명연구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사람들도 지금 엄청나게 재생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다들 이제 한국에서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던 정출현에 대해서 비난 여론도 지금 가세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겠지만 굉장히 큰 해신명연구소 LK99 중국도 성공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 중국 샘플보다 훨씬 더 크고 러시아 이론판에 가까운 LK99가 HM99라고 지금 하시는데 왜냐하면 해신명이니까요. 알려졌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지금 다시 들썩이고 있네요. 바로 지금 30분 전에 공개돼서 9시 55분 정도에 공개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업 형들 초봉 좀 알려줘. 새우 370이 초봉이야? 오늘 3전 초봉 새우 370 받는다 그래서 그래 난 중소기업이다 그러려니 하는데 초봉 370이면 나 10년차 직장인데 새우 380, 400 받는다 이게 맞는 거냐? 아무리 대기업이라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초봉 좀 알려줘. 근데 뭐라 그러죠? 380, 400 이분 새우 370 초봉? 아닌 데도 있고 맞는 데도 있는데 사실 근데 초봉이 높으면 좀 인상폭이 작은 곳이 많고 초봉도 높으면서 인상폭이 큰 곳은 크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에 변호사 의사도 포함입니다. 초봉이 높으면 인상폭이 임원 파트너 달기 전까지 높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만난 다음에 직장인들이 그 다음에 임원 승진에서 확 갈리고 그 다음에 부사장 승진, 사장 승진 이렇게 확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임원 달기 전까지는 비슷비슷하다 보면 돼요. 실제로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임원 달기 전까지 어느 정도 빨리 가면 만나요. 그 중소기업이 빨리빨리 승진해버리면 어느 정도 만나고 임원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좀 격차가 커지죠.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내가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은 임원 갈 때 거의 준 파트너급으로 부사장급으로 가는 경우가 확 있어서 최근에는 진짜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서로 비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지금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해신명연구소가 성공한 게 알려지면서 일단은 자세한 정밀 기계에는 붙여봐야겠지만 일단은 어디가 왔죠? 아까 간이 멀티미터의 저항 여긴 게 대확인되고 뜨는 게 확인되면서 지금 사람들이 엄청난 난리를 벌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네이처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한국의 언론들이 감당이 될 것인지가 참 궁금한데 물론 APL 머티리얼즈가 남아있어요. 결국 퀀텀 연구소의 성공을 해신명 연구소가 도와준 격이 되고 공익적 목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살렸다라고 볼 수 있죠. 중국 분들이 해신명 연구소를 보고 엄청나게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중국 분들이 가장 긴장하는 한국의 지금 사금 전문가 해신명 연구소 분의 유튜브를 보고 지금 영상이 있거든요. 중국 분들이 실시간으로 가져가서 중국에서 조회수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유튜브가 거의 접속이 안 되니까요. 결국에는 한국의 위상을 해신명 연구소가 올렸다. 한국의 국익을 해신명 연구소가 살렸다. 민간인 유튜버가 정말 대단하고 이게 바로 결국에 집단 지성과 SNS의 순 기능이다. 이렇게 교과서에 남겨질 것 같네요. 일단 해신명 연구소라고 사금 전문 유튜버가 계신데 LK99 대성공했고 지금 일단은 띄우는 장면까지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해신명 연구소를 치면 되고 일단 대단한 게 지금 간이 저항 멀티미터기로 해서 0이 나왔어요. 나왔고 둥둥 뜨고요. 우선
다른 것들은 간이저항도 0이 안 나왔었는데 지금 0이 나온 상태로 자세한 건 더 정확히 측정해 봐야겠지만 둥둥 뜨고 0이 나왔던 것 사실이 엄청난 발전인 거죠. 지금 해시명연구소 사금 전문 유튜버 분이 LK99 대성공했다는 거에서 사람들이 HSM 해신명 해가지고 99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간이저항 멀티미터 0이 나왔다는 소식에 굉장히 다들 또 거기 가가지고 저도 축하의 댓글을 남겼거든요. 일단은 물론 정교하게 측정해서 그 환경 속에서 뭔가 불순물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다들 서울대도 못 해냈던 것을 결국했다. 말만 많은 게 아니라 진짜 사나이처럼 했다는 것에 사람들이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숙대와 연세대 학생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낀 이유입니다. 단순히 의견을 여쭙고자 쓴 글이 어쩌고저쩌고 숙대생도 아니고 연대생도 아닙니다. 숙명여대와 연세대 교류학생으로 잠시 온 타대학생입니다. 시간을 보내면서 정규분포 숙대에 비해 더 앞서 있는 비율이 높다 했을 때 편향을 제거하고 실제로 업무 두 그룹 간에 채용, 고유 특성이 있는지 유의미한 차이 느끼지 못했다고. 숙명여대, 연세대. 숙명여대와 연세대, 숙명여대, 연세대 학생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뭐가 어떻게 하면 볼까요? 뭐가 어떤 거? 글쎄요. 근데 사실 굉장히 차이 날 거예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연세대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대랑 사실 동급이에요. 이거는 뭐 사실이에요. 사실 서울대랑 동급이에요. 왜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 국공립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세보다 들어가기 쉬운 게 많아요. 연세대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솔직히 다 아는데 그냥 서울대 띄워주는 거예요. 서울대가 다 아니까 국공립이고 하니까 연세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학교예요. 실제로는. 근데 물론 뭐 최근에 다 진짜 어려워요. 연세 들어가기 진짜 어렵고 숙명여대도 생각보다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지만 아시겠죠? 연세가 그냥 서울이랑 똑같아요.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 있어서는 옛날 서울대보다 지금 연세가 비슷하려나? 연세가 이제 부침이 있었는데 예전에 진짜 높았을 때는 진짜 서울대 또 떨어진 학생들이 많았죠. 연세대 붙고 서울대 떨어진 학생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건 연세대 전략이 좀 희한해서 그렇긴 한데 연세대 수준이 다르지 않다. 숙명여대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게 숙명여대 특히나 숙명여대 분들이 이제 가끔씩 시험에서 많이 떠시는 분들이 숙명여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잘 보는데 시험 당일날 좀 이상하게 긴장해서 아무리 시험 긴장하는 것도 실력이라지만 그러다가 숙명여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한 2013년까지는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2014년도까지 비슷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다시 좀 격차가 벌어졌다 들었는데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솔직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비슷 숙명여대에서 누가 있지? 비슷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그 크게 다르지 않는 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이분이 일단은 다른 학교에 있다가 받는 것 같은데 제가 두 학교에서 굉장히 여러 활동을 많이 했었던 경험상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 차이는 좀 있어요. 차이는 좀 있다. 지금 해신명연구소가 LK99에 복제 성공하면서 일반 과학자들, 정부 세금을 받는 과학자들의 비난 분위기가 가세했는데 어떤 분은 그 예전에 여우복제에 뭐 과학자들이 실패했는데 일반 민간인이 성공했던 실제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시더라고요. 비난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죠. 자업자득 비난이라기보다는 비판하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도 사실 정출연 돈을 그렇게 받는 초전도 관련 정출연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해신명연구소라는 사금 전문 유튜버가 지금 성공해내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가세되고 있는데 결국 부끄러운 줄을 이제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과학자분들이 말만 하지 말고 검증위원회를 꾸릴 동안 그 사금 유튜버가
해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업 유튜버는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속 가공 기구로 성공해낸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시는 분이니 계속해서 지켜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해신명연구소 HSM99라고 불리는 LK99 복제 버전이 간이 멀티미터의 전기가 0이 지금 찍히는 게 지금 밤 9시 55분경에 확인이 되면서 대응행하고 있고, 사급 유튜버가 해냈다, 대한민국 기술력. 서울대도 못한 것을 사급 유튜버가 해냈다는 그 소식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가 뭐 거의 재생 수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밤에 해신명연구소의 복제 버전이 사급 유튜버가 해냈는데, 결국에는 정출연이 하지 못한 것을 정출연이 하지 못한 것을 유튜버가 해낸, 정출연도 두 손 두 발 든 것을 대한민국의 사나이 사급 유튜버가 해신명연구소 분이 해냈다는 게 전해지면서 굉장한 흥행을 몰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앞으로 정출연이 반성을 해야 되고 이번 계기로 조금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울었다는 블라인인데 굉장히 그리키네요. 첫 출근한 지 이제 6일째인데 나 인수인계 해주시던 주임님은 오늘 휴가 내셨고, 팀장님도 2주 전에 오셔서 내가 인수인계 받은 업무 하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태. 네. 근데 5시 30분 퇴근인데 4시 40분에 계약서를 뽑아서 정리해달라고 하더라. 물론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저번 주에 설명 딱 한 번 듣고 내가 직접 해보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였지. 나 때문에 이사님이랑 다른 부서 주임님 지금 가고, 근데 또 팀장님은 5시에 반에 애 데리러 가야 한다고 퇴근. 너무 눈치 보이고 또 긴장해서 자꾸 실수하고. 잘하고 싶었는데 계속 실수하고 어리버리 까니까 설명도 같이 해주시고, 이사님과 다 퇴근했어. 1시간 늦게 퇴근했는데 설명해줬는데 필기도 열심히 버벅거리는데 한 달 끝나고 들었다 1년 버티지. 일단은 못해서 울었으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잘하면 더 짜증내거든요. 사람들이 잘하면 짜증내요. 신입이 잘하는 게 제일 최악이 신입이 일 잘한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분을 진짜 나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못해서 운다? 베스트라기보다는 못하는 게 베스트고, 우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울지만 마세요. 못하는 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 회사에 한 3년 다녀보면 알아요. 신입이 너무 잘한다, 짜증 확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앞으로도 뭐 실수 적당히 하면서 하는 게 최고예요. 물론 임원이 되겠다? 그러면은 부장 승진쯤에 그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걱정할 거 하나 없다. 지금 해신명연구소 성공 소식이 해외에서 빨리 퍼져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밤 11시지만 오전 시간으로는, 미국은 오전 시간이죠. 해외는 지금 오전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르게 이 소식을 들어가고 있어요. 결국 이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사람들 트위터와 레딧이 이제 미국의 공간이고 해외 공간인데, 일단 중국 측에서는 벌써 영상을 이미 퍼가지고 이것에 대한 논의를 거의 끝낸 상황이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해신명 연구소분도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분들이 가장 좀 경계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샘플 사이즈가 해신명 연구소가 가장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크고 압도적으로 효과가 잘 나타나기 때문에 민간 유튜버가 결국에는 중국까지 이렇게 견제해야 될 정도로 크게 지금 파급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분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네요. 해신명연구소 그는 누구인가? 지금 LK99를 처음 복제했다고 알려진 해신명연구소는 일단 민간인 유튜버시고 사금 유튜버라고 지금 나와 계세요. 그러니까 사금을 진짜 몇 년 전부터 그 유튜브를 올리시다가 최근에 이제 자신의 금속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자신의 가진 장비를 가지고 이제 구우신 건데, 처음에는 약간 초반에 샘플 여러 개 했는데 사람들이 지적하니까 제대로 가져오신 게 한 3일 전부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입소문을 타서 지금 알려진 겁니다. 사금 유튜버고, 원래 애초에 사금에 관심이 많으시던 분이고 금속에 일단은 조예가 깊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영상 하나하나 다 클릭해 본 결과 결국에는 수십억의 비용이 들어가는, 수십억 예산의 정출연보다 사금 유튜버 한 분이 세상을 바꿨다, 이렇게 또 행동이 결국에 승리했다, 이렇게 또 판단이 되네요. 행동이 승리했다.
지금 뭐 유튜브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가 있는데 지금 오후 밤 11시거든요. 밤 11시에도 올리시는 것도 대단합니다. 올리시는 것도 대단하고 정말 해시명 연구소 분이 대한민국을 위해 큰일을 해주셨다 이렇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현재 해신명 연구소님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구워서 일단 1번 띄우고 2번 일단 간이기로 저항을 0을 확인했다는 사실 알려주면서 지금 난리가 나는데 일단은 정밀 검사 기계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가장 지금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비꼴 때 그리고 뭐 논문이 뭐니 입만 살았을 때 행동하는 자가 이제 사금 민간인 유튜버였다.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감동하는 건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거기 보시면 유튜브 가보시면 수십 개를 수백 개를 꾸신 것 같아요. 수백 개를 꾸으셔서 샘플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서 이분은 성공할 때까지 한 거예요. 남들은 실패해놓고 뭐 퀀텀 연구소를 비난하거나 무슨 샘플 내놓으라고 할 때 이분은 끝까지 자신의 명예를 걸고 구우신 거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뭐 모범 시민이자 국익 증진에 가장 혁혁한 공로를 했다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베렌로스식의 공기업에서 차고 다니면 튀냐? 사고 싶은데 공기업에서 보던 사람들 드레스 코드 대비 너무 튀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공공기관 분들이 생각보다 시계 자체를 안 차요. 애플워치 이런 것도 안 차시더라고. 근데 시계 차시는 분들에 있어서 전혀 튀진 않은데 제가 놀랐던 게 꽤 가격이 올랐네요. 예전에 200~300만 원 했던 것 같은데 그 잠실에 매장 생기기 직전에 최근에 매장이 많이 생기면서 돈이 올랐나 봐요. 괜찮네요. 베네루스 근데 가격은 좀 많이 올랐는데 생긴 건 괜찮다. 드레스 코드 대비 너무 튀지 않고 그러니까 시계를 잘 안 차시는데 시계를 찬다 하면은 솔직히 아무도 신경은 안 써요. 시계 가지고 뭐라 하진 않더라고. 드레스 코드. 근데 구두 가지고는 뭐라 하는 거 보긴 했어요. 구두. 그러니까 신발이 생각보다 중요하고 시계는 생각보다 공공기관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고. 구두는 뭐냐면 구두 이야기요. 그러니까 구두가 너무 튀거나 신발이 너무 튀면은 뭔가 소리가 들어오더라고요. 제 경험상 제가 뭐 거기 공공기관에 뭐 출장 같은 데 가보면 그러시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구두 신고 정말 그 포멀한 구두 신고 다닙니다. 사기업 회식 때 n분의 1 하남. 제가 처음 보고 이거 무슨 생각 들었냐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n분의 1? 무슨 소리지? 아니 n분의 1을 해? 사기업에서 회식 때 복가스 낼 줄 알았어. 아니 이거 말이 돼? 회식비? 아니 회식 때 n분의 1 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 물론 다 같이 이제 다 파한 뒤에 뭔가 뭐 나중에 자기들끼리 마시러 가도 안 하는데 n분의 1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이게 고민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법카 쓰죠 당연히. 회식비 아깝다. 막차 끊길 때까지 계속 억지로 있다 기획할 때 내 돈 내고 택시 타니까 짜증. 택시도 타게 해주죠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최근에 그 공공기관 분들이 조금 약간 대우가 사기업 대우가 좀 좋아지면서 공공기관 분들이 약간 좀 충격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이 최근에 너무 많이 뽑으면서 약간 그 판공비라 하죠. 예전에 판공비라 해서 공공기관도 엄청 많이 잘 나왔는데 최근에 판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먹을 입은 많고 줄어드니까 오히려 사기업 쪽의 대우가 좀 괜찮아졌는데, 물론 이제 바뀔 수도 있죠. 근데 공공기관의 n분의 1 하는 문화를 제가 듣긴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진 줄 몰랐어요. 최근에 이게 뭐 현실화라면 어쩔 수 없지만 n분의 1은 솔직히 조금 치사하긴 하죠. 회식인데 회식은 조금 그렇다. 공공기관 분들도 어지간하면 회식은 판공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절대 판공비가 어디 있을 텐데 잘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회의비로 해가지고 진짜 회의 가가지고 그 도시락 같은 거 먹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제 사람 상대하는 거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 많죠.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별의별 인간을 다 본다. 전화로 다 적자 이름 물어보고 11턴에 그렇다고 전화 받으면서 같이 맞대응할 수 없고 어떡하냐. 너무 미치겠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맞대응해야 돼요. 바로 맞대응. 늘 말씀하셨지만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알 거예요. 뭐다? 한국에서는 이게 전혀 나쁜 목적이 아닙니다. 공익 목적에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바로 멍석말이 당하는 멍석말이거든요. 이걸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국을 밉다는 건가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바로 멍석말이 당하기 때문에 바로 맞대응을 해주지 않으면 바로 멍석말이 다 네 일 됩니다. 아시겠지만 보니까 사람 상대하는 거 너무 힘들다. 대부분 사람 상대하는 거 너무 힘드신 분이 너무 착하신데 사실 착하다기보단 자기 할 말 못하는 그냥 약간 생각을 빼놓고 일하면 어떻게 되겠지. 절대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무조건 생각을 깊게 하지 마시고 바로 맞대응을 하세요. 맞대응.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너무 근데 맞대응하라는 그리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든지 그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멍석말이 당합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다들 힘든 거지. 이제 일하면서 원래 업무 스트레스, 사람 스트레스로 힘든 거지. 다들 이런 중압감의 걱정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지.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이 정도면 남들 그러니까 그냥 버티면서 하는 거지. 뭐 당연하죠. 쉬운 게 없어요. 이게 돈을 벌어서 쉬운 게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어렵죠. 모든 게 다 어렵기 때문에 나만 힘들다라는 것에 자기 연민에 빠지니 가장 무서워요. 자기 연민 빠지면 답도 없어요. 답도 없기 때문에 남들도 다 힘들다 생각하고 남들도 더 힘들다 생각하고 하는 게 최고예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건강을 상할 필요 없고 건강이 감내하는 한 열심히 하면 무조건 알아주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자기 어필도 중요한데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어필을 해야 되고 힘들다 티는 무조건 내야 돼요. 힘들다고 동네방네 외치면서 해야 됩니다. 참고로 힘드는 티 팍팍 내야 돼요. 힘드는 티 팍팍 내면서 실제로 힘들면 다들 이제 나중에 다 성공하십니다. 힘든 티 팍팍 내셔야 돼요. 퇴사하기 전 너무 싫은 사람이라 하네요. 다들 한 분씩 계시겠죠. 말할 수도 있고요. 괜찮아. 이전 직장 동료였고 이직하려고 우리 회사에 이력서 넣었을 때 나는 칭찬 엄청 했었음. 결국 같은 곳에 이직 성공해서 동기들 사이에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나름 도왔다고 생각함.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얘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 받아서 퇴사하는 상황.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소리까지 들었네. 다른 분들께 현재 상황 얘기했을 때도 내 주위 사람들이라 그런지 걔가 나한테 악감정 가지고 행동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결국 더 얘기하고 다녔죠. 내 얼굴에도 같이 맺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가만히 퇴사하는 게 결국 걔만 좋은 일 시키는 기분이기도 함.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전 칭찬 엄청 했었음. 결국 같은 곳으로 이직 성공해서 나름 도왔다 생각함. 근데 여기서 플래그가 3개 있어요. 플래그라고 하면 약간 징조가 있다. 첫 번째, 이력서에 넣었을 때 칭찬 엄청 했었어요. 여기서 근데 대부분 이력서 이게 이제 이전 직장에서 누가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냉정하게 말해서 그냥 하지 마세요. 추천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가장 잘 풀리더라도 결국에 이분은 추천해주고 자기가 같이 몰려다닐 수 있도록 해줬는데도 자기가 어쨌든 감정이 상해서 자기가 오히려 나간다는 상황이고 주위 사람들한테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소리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일단은 진정을 좀 하시고 첫 번째 진정을 좀 해야 된다. 깊은 시복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살아가면서 아마 이걸 검색해서 나도 이런 사람이 있어. 너무 어떡해.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다 아는데 첫 번째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해 버렸다. 그러면 퇴사하기 전 이미 다 이루어졌고 퇴사하기 전에 너무 싫은 사람이 있으면 솔직히 할 말 다 하고 그냥 할 말 다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할 말 다 해버리는 게 나아요. 조용히 나와봤자 어차피 아시겠지만 멍석말이만 당합니다. 할 말 다 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있어서 어지간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 회사로 이직해오는 거를 도와주지를 마세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말라는 게 매정하게 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 왔을 때 그냥 기분 좋게 인정해주면 그걸로도 족하지. 괜히 오버했다가 서로 감정만 상하상하. 근데 이미 다 벌어졌으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퇴사하기 전에 진짜 너무 싫다 이제. 너무 싫어. 그러면은 나올 때 그냥 할 말 하고 다 하고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멍석말이 당합니다. 네. 다음 대학에 대한 미국 사회의 자기 파괴적인 집착은 유명한데
경제학 자기는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꽤 개변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정부는 학자금 대출자와 최근 졸업생들을 위한 테러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미래 전망,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막대한 부채 상황에 시달리는 사람을 집을 살 수도 없고 다음 새 차를 살 수도 없고 최근 아이폰도 살 수 없습니다. 자녀와 결혼이 미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가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잃어버린 10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학 대출을 이제 중지시켜줬다가 이제 다시 재기하는데 그 규모가 100조 정도 돼요. 100조. 대학 대출을 100조나 받았어?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대학 대출 100조 아니라 사실 130조예요. 엄청나게 받은 거죠. 대학 대출 자체를 이자까지 합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또 대출 제공자와 우리 정부가 미래의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두 번 신경 쓰지 않는다고 관찰하고 있는 당신의 관찰 절대로 정확합니다. 결국에는 전세 대출과 같이 미국도 대학 대출이 엄청난 규모로 지금 불어남으로써 그 대학 대출 원래 없애자는 거가 지역 법원에서 이제 그 위법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재개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다 갚은 사람들은 다 갚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멈출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미국의 대학 대출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사실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줄어들기가 쉽지 않죠.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정부가 지원해준 거는 다들 맥스로 받고 싶어가지고 이게 참 굴러가다 보니까 130조라는 엄청난 액수가 나오게 된 것이죠. 미국 대학 대출을 말하는 겁니다. 차는 연봉의 반, 시계는 월급의 반. 완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차, 연봉의 반. 그러면은 솔직히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근데 요즘 차도 시계도 잘 고장 안 나니까 원하는 거 살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시계가 감가가 좋으니까 최근엔 차도 그렇고 감가 좋다니 감가가 잘 안 떨어지니까 최근에는 뭐 중고가가 역전한 경우도 많았죠. 사실 차나 시계나 예전에는 뭐 다 무조건 내구재다 그리고 사왔자 떨어진다 그거 사서 뭐하냐 했는데 최근에는 또 그렇지도 않고 중고가가 되게 가격 안 내려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 제품으로 맘먹고 사도 그렇게 또 경제적 손해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라스베가스 카지노가 사이버 공격을 당했잖아요. 하루에 최대지만 840만 달러도 엄청나죠. 하루에 거의 100억씩 손해를 보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이버 공격 그룹이 그러니까 해커들이 이 슬롯머신을 못 당기게 만들었어요. 슬롯머신 못 당기는 거예요. 슬롯머신에 그 파란 화면 들어와 있더라고. IT 사이버 직원들이 한 푼이나 더 지급해야 됐대. 베어스 댓글은. 근데 일단 제 생각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이 근데 그 컴퓨터 시스템 공격이라기보다는 그 사칭을 해서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직원인 척하고 가가지고 그 컴퓨터에 가가지고 이거 다운 시킨 다음에 지금 풀어줄 거면 돈 내놓으세요 이러고 있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서로 좀 잘 알았더라면 이 사람이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았겠죠. 근데 워낙 지금 뭐 사람들이 재택근무 이런 거에 약점을 노린 것 같아요. 재택근무일 때는 누가 진짜 사람인지 모르니까 처음 만났는데 저 그 사람이에요 하니까 넘겨준 거죠. 최근 또 능력주의에 대한 공격이 많이 발생하는데 연준 베테랑이 경제자가 조작되고 능력주의가 신화임을 발견하다. 그러니까 능력이 좋으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 현대 경제 혹은 현대 사회에 대부분 근간을 이루고 있죠. 물론 능력이라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능력이라는 사람도 있고 사실 능력주의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한데 자신의 능력은 다 개개인마다 있죠. 우리는 능력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신화입니다. 이게 베스트 댓글이에요. 당신은 자신의 개인적인 결정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당신의 상황은 그것과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엔지니어고 제 친구들은 모두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입니다. 각 회사나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그 일에 각자 적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파트너나 오너를 알고 있거나 인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고주의는 중고임금 분야에서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인맥으로 된다는 건데 사실 인맥도 만들기가 어렵죠. 인맥이 되게 힘든 게 자신의 성실함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인맥도 능력이라면 또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능력주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능력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가 능력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걸 능력으로 친다면 능력주의가 맞는 거죠. 사실 모든 것 연고주의 이 사람은 능력주의를 비난하면서 그러니까 인맥으로 그 예시를 들었는데 인맥마저 능력이라 하면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 미국 노조의 파업이 수십 년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람들의 찬반이 뜨거워요. 노조에 대한 언론이 뭐 비난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뭐 하면은 너가 뭐 사장이냐 대변하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너무 그게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이기적인 건 맞지만 어쨌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업을 하는 건데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뭐 행동하는 건 맞는데 그 행동이 긍정적인 영향이 절대 아니긴 하죠. 물론 이제 파업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일어난 일. 근데 이게 경제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기는 굉장히 어렵죠. 결국에는 자신의 집단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뭐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자라는 거지. 실제로 뭔가 더 만들거나 더 뭔가를 하겠다는 건 아니죠. 파업. 파업이라는 게 진짜 오묘하긴 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파업 때문에 긍정적인 파업도 있고 부정적인 파업이 있지만 최근에 발생한 건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로 진행된 거라서 아시겠지만 지지가 있기 때문에 파업을 한 거긴 하지만 미국 국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싸늘하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네요. 이제 미국에서도 교사 학부모 관계가 좀 애매하게 흘러가는데 학부모 외교라고 할 정도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학부모 외교는 교육자들에게 항상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교사들이 악몽 같은 학부모에 대해 주고받는 전쟁 이야기는 전설의 소재입니다. 한국도 아니라 미국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MZ 세대, G세대로 갈수록 일단 학부모의 관심도 높아지고 그러니까요. 부모의 학교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표면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교사들한테는 힘들죠. 특히나 교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잘 버는 직업이 많으니까요. 2000년대 초반에 인기를 끌던 온라인 채점 시스템은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대참사로 되어버렸죠. 결국에 자녀의 성적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의 이메일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카카오톡이나 마찬가지 한국에서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의 엘리트 학교의 수백 명의 교사 및 관리자와 함께 이룬 대학 컨설팅 및 과외 비즈니스 설립자 신디 채널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네요. 돈을 많이 주니까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살펴볼 이메일이 되게 또 힘들죠. 미국도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파악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참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이게 90%의 학부모들이 정상이더라도 정상이지만 학부모 어딨죠 학부모 정상적인 지만 10%의 물론 뭐 극성이 이미지를 남기죠. 그만큼 그러니까 교사를 더욱더 기피하고 미국도 교사 기피한 지 오래됐고 한국도 교사를 점점 기피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육에 있어서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최근에 차이나타운이 곳곳에서 이제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죠. 차이나타운을 살리면서 동시에 차이나타운을 그들만의 공간으로 만들기. 젊은 세대의 아시아계 미국인, 정확히 말하면 코리안타운도 있으니까 중국계 미국인들 맞겠지만 맨해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다민족 거주 지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서울 한복판에 각자의 말을 쓰는 것도 뭐 다양성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왼쪽부터 커피숍 공동 소유주 샌디정, 아이스크림 제조자 제이슨 리우, 레이슨 운영자 셰프셰프뉴 뭐 어쩌고저쩌고 골드 다이너에서 촬영되었는데 뭐 근데 다들 맨하탄에서 가게 열 정도면 솔직히 좀 먹고 살만하신 분들이 맞죠. 어느 날 밤 맨해튼 시내 옛 연립주택에 있는 침실에서 패션 디자이너 샌디 리앙은 5살 때 1996년 아버지가 개업한 레스토랑 콩지빌리지의 마을판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일 축하합니다 선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그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에서도 그 차이나타운의 정체성이 많이 희석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2세 3세들은 그냥 K-팝 듣고 하다 보면 한국도 동화되고 미국도 보면은 이제 슬슬 미국화 되어 가는 거겠죠. 근데 그걸 좀 지키자고자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관광 명소로서 그 미국 맨해튼의 차이나타운이 또
굉장히 또 번화가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장사도 잘 되죠. 왜냐하면 중국이 좀 맛있잖아요. 청나라 시대에는 중국 황실 신하들이 해외로 나가는 걸 꺼리거나 아예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1차 전쟁 이후로 제국의 힘이 약화되었고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서 화교 문화가 시작됐고, 한국의 화교는 이제 약간 부침을 겪었죠. 중국인도 예전에 차이나타운에서 많은 부침을 겪고 나서 나름 정착했죠. 2, 3세대는 거의 다 정착했다고 보여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또 맨하탄 지역에서 이 정도 살기가 쉽지 않은데 잘 사시는 것 같아 보여요. 한국의 차이나타운이 생각보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한국의 차이나타운이 생각보다 예전보다 많이 쇠퇴했더라고요. 뭐 식문화를 좋아하는 만큼 한국도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차이나타운이 개선되기를 바라야겠네요. 주택 시장의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투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모두가 추측할 때 저는 기다립니다. 집을 구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시장이 고철보다 더 많이 팔 때입니다. 시장 타이밍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 또한 비슷해요. 작년에 구매를 고려했는데 재고의 품질이 좋지 않았고 가격 대비 같이 가성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영국 분이시네요. 현재 시장에 매물이 몇 개 더 나와서 1년 전보다 더 적은 매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채무 불이행이 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아무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 나와 있는 집 대신 보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뉴스위크인데 투기일 것인가? 뭐 틀린 말은 아닌 게 투자 대상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공급이 늘어나면 어쨌든 간에 아무리 투기 세력이라 해도 모든 공급 물량을 다 받아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투기도 맞고 공급 문제도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투기의 사람의 심리를 조종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너 투기하지 마라고 하면 저 투기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사라졌네 이럴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공급을 해가지고 그럼 이 물량까지 다 받아봐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가격을 맞추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거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X죠. 요금 청구한 거라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의 광범위한 대화에서 그는 사용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보가, 그러니까 봇이 있거든요. 인공지능 봇. 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데, 소위 한 몇 달 동안 지금 유료화라고 하면 트위터가 유료화된다. 상상하기도 사실 어렵긴 하죠. 적은 금액이 될 것이라면서 사용자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봇이 퍼뜨리는 계정은 오랫동안 트위터를 비롯한 다른 소셜미디어에서 사용자 경험을 저해해왔죠. 이것이 방대한 봇 군대에 대한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봇이 생성한 가짜 계정과 스팸 계정을 오랫동안 표적으로 삼으면 안 돼. 스팸봇을 물리치거나 주는 것. 그러니까 봇이라는 게 사람같이 행동하는데 그냥 가짜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스팸 계정 오랫동안 표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유료화가 된다면 경쟁 플랫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근데 경쟁 플랫폼들도 동일한 봇의 그러한 폐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한번 흥미진진하게 될 것 같네요. 유료화, 돈 때문에 유료화하는 것도 있지만 봇을 잡기 위해 유료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신선한 발상이네요. 이제 미국 대선에서 인지 테스트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조금 너무 좀 그렇죠. 대통령이 86세까지 재임할 수 있나요? 아니면 82세까지 재임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한 테스트가 없습니다. 인지 테스트 하자는 말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대통령 후보를 포함한 고령 정치인은 의무적으로 인지 테스트를 받아야 될 거예요. 인지 테스트가 의무는 아니지만 가끔씩 해요. 그 미군 의료진과 함께. 헤일리 후보 공화당 후보죠. 토요일 아이오와에서 열린 후보자 포럼에서 의회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특권적인 양론을 너무하네. 75세 이상이면 누구나 정신력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어쨌든 아무리 설득력 있게 들리더라도 영방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는데, 근데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정신 테스트. 근데 이게 인지 테스트라는 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테스트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일단은 나왔는데, 일단 미국 헌법에서는 제한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최근 이게 요즘 인기라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실제로 그 점수를 계속해서 공개하면서 서로 점수 대결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도 미국 대통령도 시험에 대한 거는 피할 수가 없는데, 검사를 의무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테스트를 여러 개를 준 다음에 그 테스트 중에 가장 신뢰성 있는 점수를 서로 자랑할 수 있도록 공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개. 현대기아차 너무 가고 싶다는
그 어떤 블라인 분이 한 분 계시네요. 형들 요새 현기차 입사 스펙이 많이 좋아야 해. 현기차 가고 싶은데 최종에서 떨어져서 그럼 뭐 가고 싶을 만하죠. 현재 회사 다니는데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 분야는 경영 인사 쪽이고. 현기차 연봉과 근속 요소도 높다는데 모비스는 다니는 지인이 만날 때마다 본인 회사 잘하는 것도 멋져 보이지만 자동차 회사 다니는 게 워너비였거든. 가고 싶다 현기차. 자동차 제조 회사가 조금 좋긴 하죠. 약간 그리고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많긴 한데 이제 이분은 금융권 중에서 시중은행, 은행금융권, 은행 금융권이랑 제조업 중에 생각보다 제조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조업. 왜냐 제조업이 그리고 왜냐면 사람이 많거든요. 제조업은 사람 많아요. 금융업은 일단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금융이 좋긴 한데 금융업 자체가 사람이 별로 없어요. 팀에 뭐 5명은 진짜 많은 거예요. 셋, 다섯, 대부분 셋, 넷에서 많으면 5이기 때문에. 근데 알겠지만 제조업은 사람도 많긴 하지만 그리고 이끄는 사람들이 몇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좋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조업 그 회사들에 출장 나갈 때마다 재밌더라고. 사람들 워르르 따라다니까. 그 재미로 하는 거. 근데 예전에 비해 급여로 집 사기 힘들어진 건 사실 아니야?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 집값 더 오른다는 건 나도 압박한데 원래 돌대체 원래 집은 사기 어렵던 거야? 수치를 보니 예전보다 집 사기 더 어려워지는 건 맞는 것 같아. 절대 아니에요. 아 이런 분들이 심지어 여러분 돌아가서 지금 IMF 때 집값 폭락했을 때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기 진짜 어려웠어요. 그 옛날에 대출이 안 났다고 대부분 물론 대출 잘 나오는 것들이 있었죠. 뭐 변호사 판검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일부 고위공무원 플러스 의사. 근데 여러분 옛날에 의사 더 없었어. 진짜 옛날에 그 직업 되게 진짜 힘들었어요. 밥만 먹고 공부했던 직업들인데 요즘에 그냥 인원이 늘어나도 그건 옛날만큼 솔직히 버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렇게 대출 많이 해줘도 지금 일반 직장인 대출만큼 많이 해주지도 않았고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게 해주니까 최근에 더 낫죠. 물론 이제 최근에 뭐 마지막 급등기 때 못 탔으면 좀 애매해지긴 해요. 부동산이란 게. 근데 어쨌든 간에 다 그 평평해지는 때가 오잖아요. 집값이. 집값이랑 이제 금리 상승기랑 임금 상승이 딱 맞아 떨어지는 때. 이때 사도 그냥 늦지 않아요. 늦지 않다. 이렇게 파악드리겠습니다. 집값에 대한 MG의 의문점. 지금 집값 비싸다고 20, 30대들 집 포기하고 난리도 아니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공장 다니면서 지금 꼬박 저축해서 40살쯤에 대출 살짝 끼고 터울집 마련하고 좀 더 일해서 빚다 갚으셔서 이젠 아예 본인 소유거든. 그 당시 집 3억. 그냥 적당한 거 아닌가 싶었든. 몇십만 원이랄 듯. 초봉, 구매가 현재 서울집이던데. 기저초에 얼마나 쌌겠어. 20, 30대 숫자만 보고 놀라가지고 쉽게 포기하는 것처럼 안 보임. 구매하신 벌써부터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나? 이분은 근데 생각보다 되게 또 그 금전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이네.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 집값뿐만 아니라 요즘에 물가도 올랐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생각해야 되긴 해요. 부모님 세대는 집값이 비쌌던 건 맞아요. 부모님 세대 중에 그냥 손쉽게 청담동 아파트 이런 거 가서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좀 성공하시고 열심히 사시고 물려받은 게 좀 있으신 부모님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한테 물려받아야 겨우겨우 큰맘 먹고 갈 수 있었던 게 저쪽 압구정 청담동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잘 벌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야죠. 어쩌겠어. 그러니까 사실 개발이 정답이에요. 개발해서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는 게 첫 번째 정답인데 아파트를 제대로 공급하는 게 비싼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규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다른 데로 전가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솔직히 집 하나 사는 게 가장 큰 지출이었지만 최근에는 자동차도 있고 그 자동차를 안 타고 다녀 하면 또 사회 품위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먹을 것도 비싸, 사는 것도 비싸. 아껴 쓰면 되지만 아껴 쓰기가 싫은 그 마음이랑 상충돼서 어느 정도는 집값이라는 게 빠르고 뭔가 세련되게 변화해야 되는 그런 공급책이 무조건 제대로 나와야 될 필요는 있어요. MZ세대 사치 vs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에 대한 중소청년의 생각. 저는 세후 220 정도를 받는 만 26세 청년입니다. 전문대를 나와서 3년 가까이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대기업 다니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원룸살이를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좋죠. 특별하게 돈 나가는 거 제외하고 이제 3,400만 원 정도 모았네요. 여행커녕 가끔 술자리 나가는 것도 비용이 부담스럽다. 뭐 그럴 수 있죠. 옷은 매번 무신사에서 저가 옷들만 구매해서 있습니다. 식비 생활비 이자만 지출하고 3년간 돈을 모아도 전세 보증금 정도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모아야 결혼하고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치를 전혀 부리지 않는 대로 내 집 마련은 너무 먼 꿈입니다. 집값을 말도 안 되게 올려놓는 약자들을 상대로 전세상액치는 기성세가 원망스럽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누구를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솔직히 기성세대란 말도 웃긴 게 그냥 나이 든 세대가 기성세대랑 달라요. 나이 드는 사람들 중에도 돈 뭐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잠깐만 9억짜리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솔직히 차도 없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나이가 든다 해서 뭔가 해결되는 건 거의 없고 대부분에 있어서 지금 뭔가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애매한 게 사실 집값이라는 게 우리가 그런 것도 있어요. 누구나 다 시그니엘 한남더힐 나도 살아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거 좋은데 근데 그런 생각 좋은데 그러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과 너무 비교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어느 정도는 자기 길을 한 20% 정도 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 한 나머지 80%. 그러니까 이게 피해의식이 심해지면 되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다 눈치채거든. 대부분. 이분은 벌써 26세 청년인데 제가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봐요. 자기만 몰라. 이 피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피곤한 사람이 되져가지고 나중에는 피해의식에서 알게 모르게 뱉어내는 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원망스럽다. 딱 봐도 알아. 원망스럽다. 너무 먼 꿈. 부담스럽다.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돈을 더 벌 생각을 하면 돼요. 돈 더 벌 수 있는 방법 진짜 많아요. 이제 안 사는 게 맞는 그러니까 부동산이냐 주식이냐는 참 오랫동안 고민되는 말인데 이분은 만 나이 30세고 월에 750씩 꽂히는데 앞으로 20년 일한다 가져가고 월급 오르겠지만 고정이라고 하면 적당히 쓰고 10억 모은다네요. 10억으로 서울 외곽 아파트 하나 사서 주담대 다 합하면 끝인데 배당 수익률 5%. 아 근데 여기서 딱 에런 게 주식은 좋은데 배당 수익률 5%? 여기서부터 약간 주린이 티가 약간 나요. 배당 나온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좀 그러니까 주식의 초보신가? 그러니까 배당 나왔다는 의미가 이게 무기업 고소득 약간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따박따박. 그리고 참고로 자본시장에서 따박따박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멘탈이 먼저 무너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미국 주식 들어가 있다 하면 그리고 또 미국 주식 저의 레드 플래그 2 걱정되는 단어 2 미국 주식이 뭔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 국내 주식 욕하시는 분도 많지만 국내 주식 잘하시는 분들이 미국 주식도 대부분 잘해요. 그러니까 물론 국내 주식 망하고 미국 주식 성공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최근엔 약 월 400씩 따박따박 나오는 거버에 따박따박 단어법 다 벌써 나왔잖아. 제가 따박따박 말을 저는 평상시 단 한 번도 안 써요. 살아오면서 이 설명할 때 빼고는 따박따박이란 말 자체 제 뇌 속에 개념도 없거든요. 이게 문제.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자기 희생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투자를 하려면 차라리 이게 낫다. 부동산 이건 투자고 부동산 사면 투자고 그리고 이거는 배당 따박따박 이거는 이제 자신의 고통 그러니까 자기 기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월세 3,400짜리 집에 들어가면 강남 3구랑 마영성 사는 것도 쌉가는 나름 좀 머리를 쓰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세금을 하면 맞는 말이긴 한데 솔직히 세금을 회피하지 않고서 뭐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되네요. 월세 나쁘지 않은 전제이긴 한데 굳이 9억 대출 보고 정신이 어떤 짓이냐라고 하는데 부부 합산 연봉 세전 딱 한 장인데 매달 400씩 내면 사는 거 불가능? 9억 대출은 좀 세긴 하죠. 9억 대출은 좀 비싸긴 한데 물론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 말씀하신 거겠죠. 나쁘진 않은데 이제 부모님까지 다 합쳐서 하면은 나쁘잖아요. 그리고 그 동네에 살아야 된다면 근데 좀 비싸긴 하죠. 9억 대출은 좀 그렇긴 한데 나쁘지 않다. 할 수 있다면 부동산에 대해 좀 조회가 있으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공격스럽긴 하고 뭐 나중에 안 되면 팔면 돼요. 나쁘지 않고 근데 어지간하면 조금 그 자신의 뭐랄까요? 자신이 써야 될 돈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게 좋아요. 돈이라는 게 100% 투자한다 해서 꼭 돈이 잘 벌리는 것도 아니고 투자가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쓰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축 투자만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보다 쓰는 것도 비슷하고 투자하는 것도 비슷하고 쓰는 것도 많고 투자도 많고
그리고 버는 것도 많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은 만큼 좀 써야 되긴 해요. 분위기 좋고 워라밸 좋은 회사가 있긴 한데 사실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달라. 이런 걸 좀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뭐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분위기 좋고 워라밸 좋은 회사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공무원들보다 최근에는 그냥 일반 솔직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대기업 중에 편한 직장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이거를 사기업을 악의 축으로 몰아가는 거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긴 해요. 이 사기업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많지 않다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라인 근무를 하거나 예전에는 제조업에 라인 근무를 서거나 했기 때문에 사무직들 중은 중소, 중견, 대기업은 다 비슷비슷해요.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정말. 물론 환경이 중요한데 환경도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어지간하면 한국 사회에서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기업 vs 공공기관 경상도 남자 누나둘 제사 결혼을 생각하는 상대가 대구 사람이고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누나가 둘 있고 제사를 지낸 집안의 하나뿐인 아들이고 막내 아버지는 장남이시래. 난 서울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도권을 벗어나 산 적이 없고 제사 문제 사실 이건 제사 문제라 봐야 되는데 제사 문제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제사 문제 드디어 다가옵니다. 제사 문제. 근데 옛날 제사를 왜 지내느냐가 중요한데 제사라는 게 원래 양반의 문화를 카피한 거잖아요. 양반의 문화 베낀 건데 다 양반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만큼 양반 문화가 엄청나게 대한민국 마지막 남은 귀족 문화 중에 하나가 제사예요. 제사 원래 존댓말도 사실 존댓말 당연히 양반의 문화는 아니죠. 양반의 문화가 아니라 양반의 문화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제사인데 제사를 지내는 건 좋은데 솔직히 돈을 많이 줘야죠. 양반 가문들이 제사를 크게 지낼 수 있던 거는 돈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세력이 크니까 도와줄 사람이 많잖아요. 제사 상을 차리는데 왜냐면 그만큼 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양반들에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현대 사회에서 제사 지내면 좋은데 제사 지내려면 사람을 써야죠. 그 돈을 많이 쓰면 제사도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돈 없이 제사 지내려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거겠네요. 결국 둔촌 중앙 아파트가 흥행에 성공했죠. 25평 16억 신고가가 나왔는데 이 주변 사람들은 다 안다. 둔주가 얼마나 실거주하기 좋은지는. 제가 송파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둔촌은 솔직히 그렇게 또 좋진 않아요. 좋지 않다는 게 거기가 일단은 그렇게 또 좋진 않은데 근데 새로 개발되면 좋아지겠죠. 원래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 개발이 그만큼 잘 되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야죠. 5호선 9호선 초록색 5호선 9호선이 생각보다 좀 좋지 않아요. 평생을 5호선 타고 9호선은 첫 개통부터 탄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타고 두 개 다 별로 좋진 않다. 물론 이제 좀 많이 개선됐죠. 예전엔 더 심각했는데. 동북고 보성고 어디 가서 좋은 학군 맞죠. 학군은 좋아요. 매연 아니면 산업회죠. 여기 근데 좋아요. 올림픽공원이 이렇게 있거든요. 둔촌주공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올림픽공원 크게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둔촌주공 이렇게 있고 올림픽공원 이렇게 있고 여기 여러분 다 아시는 타워 있고 롯데 잠실 이렇게 있고 옆으로 방이 약간 좀 너무 크게 그렸나 올림픽공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가 이제 둔촌주공이 사실 송파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송파구인가? 강동구로 돼 있지 않나? 하여간 뭐든 까먹었는데 근데 둔촌주공이 최근에 많이 좋아지긴 했고 그게 왜냐면 이 주변에 빌라들이 좀 고급화됐어요. 예전에는 약간 좀 낡았었는데 여기 일단 그 카페거리가 조성되면서 참 그때가 대박이었어. 카페거리가 2009년에 카페거리가 그 송파구 집값 상승에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빌라들은 되게 낡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카페거리를 싹 바꿔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이제 돈도 돌고 상권이 살아나고 조용해지고 쾌적해지고 깨끗해지고 왜냐하면 자기 상권 부숴버리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지금은 매우 좋다. 그리고 둔촌주공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30세 여자 명품 가방 추천 중.
누나한테 취업해. 누나한테 이제 선물할 명품 가방 선물해주고 싶은데 내가 이런 거 몰라. 현재 기준으로 한 200, 250만 원 사이면 작은 가방 하나 사줄 수 있을까? 백화점 가서 사는 게 싼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사야 하나? 이런 수업이 익숙하지 않아서 형들한테 도움 좀 부탁할 때 미리 고마워. 저의 추천은 그냥 200, 250만 원으로 한 150만 원짜리 샤넬 지갑 사주고 땡치는 게 가장 나아요. 왜냐면 250만 원, 200에서 250만 원으로 명품 가방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옛날도 아니고 최근에 좀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그리고 애매한 명품 가방 사느니 그냥 샤넬 지갑 비싸거든요. 샤넬 지갑에 한 150만 원 태우고 선물한 다음에 남은 100만 원으로 저축하세요. 저축하지 마시고 뭐 마음대로 뭐 커피 한 잔 사 마시세요. 그게 가장 낫다. 그러니까 명품 가방이라는 게 비싸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라서 명품이라기보다는 비싸있던 명품이기 때문에 비싼 걸 사줘야 되겠고, 비싼 거 사려면 그래도 한 500은 태워야 돼요. 500은 정확히 한 500까지 아니고 한 300까지 태워도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만족하려면, 나한테 아쉬운 소리 안 들려면 500에서 800 정도 태우는 게 맞기 때문에 그냥 200에서 250만 원이면 저희 추천은 뭐다? 지갑이다. 진짜 어딜 가나 마음에 드는 회사는 없네. 이직 8번 했고 9주는 그것도 당연한 게 회사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 야간이 자주 있다. 회식과 친목질이 있다. 연봉이 적다. 꽉 막힌 꼰대가 있다. 업무가 나랑 너무 안 맞다. 다 옷 중에 하나 포기해도 느껴지는 심하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 마음에 드는 회사를 찾으려면, 마음에 드는 회사를 찾기보다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먼저 찾은 다음에 회사를 그냥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대부분 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것보다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100이면 100이에요. 왜냐하면 회사라는 게 사람의 모임이거든요. 결국엔 특히나 작은 회사일수록 그게 극명해지기 때문에 솔직히 이상한 사람 한 명 들어오면 그 회사 그냥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중소기업이 그래서 생각보다 뽑는 게 더 까다로워요. 작은 회사일수록 아시겠지만 스펙 더 온다고. 블라인드도 아니고, 큰 기업일수록 그냥 시스템으로 어찌어찌 돌아가는데 작은 기업일수록 한 명 잘못 만나면 망해가지고 되게 까다롭고 뽑으려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을 요즘에 다 검색할 수 있거든요. 사람 보고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하루 공부 8시간 하면 공무원 그건 무조건 붙나? 근데 이거 사람마다 달라요. 시험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붙죠. 시험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붙는데, 시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솔직히 하면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얼마나 익숙했냐 안 익숙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제 시험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익숙파. 하루에 솔직히 3-4시간에도 붙어요. 그렇게 문제 없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는 계속 해줘야지. 계속 붙는다는 기준에 한 거고, 자기가 좀 애매하다, 그리고 약간 자신이 없다, 그러면 사실 뭐라 그럴까요? 시험을 많이 붙어 보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조금 약간 시험이라기보다는 직장 다니면서 문제집 푸는 연습부터 계속 하시면 그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시험 붙는 거랑 공부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붙는 연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무원 준비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올 게 왔네요. 여자 예쁜 지역군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 보고 승무원, 아나운서, 호텔리어, 비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맞네요. 예쁜 직업군. 왜냐하면 근데 예쁘다는 게 사실 외모가 예쁘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 분위기가 예쁘다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 아나운서, 호텔리어, 비서 굉장히 또 외모로 유명한 거고, 근데 솔직히 정확히 말하면 다 어디든지 외모가 예쁜 사람이 있어요. 직업군으로 고르긴 좀 애매하긴 한데, 대부분 조금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들이잖아요. 그럴수록 외모가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직업군이라기보다는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군을 선택한다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반대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조금 외모를 어필하고 싶다, 이성에게, 그러면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군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어필하는데 좋다, 이렇게 해석되겠네요. 진지하게 연애 가능할까? 바로 컨설팅 솔루션 들어갈게요. 생긴 거랑 피지컬은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으면 솔직히 이쁜 건 맞는 듯. 그럴 수 있죠. 이쁜 건 자기가 스스로 잘 알아보시죠.
성격은 난 엄청 가리는데 다들 내가 극 외향 인싸일 거라 생각함. 이런 분들 실제로 계시죠. 리액션이 많이 해져요. 현실은 카톡 친구 180명도 안 됨. 인스타 와팔 친구 40명도 안 됨. 뭐 이럴 수 있죠. 오타쿠답게 심각한 얼빠에서 자원추는 징직 포기함. 둘 다 한 달도 못 감. 소개팅 어플로 5년 전에 만났다고 해요. 무소리라 해도 될 듯. 연애 안 하는 게 맞지. 근데 이런 분들 생각도 많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건 역시나 아까도 마찬가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많이 만나면은 어지간하면 다 알아서 균형이 맞춰져요. 우주의 균형이 맞춰진다. 사람을 많이 만나세요,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친 다음에 그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생각하지 말고 진짜 사회로 사람을 많이 만나면 알아서 거기서 이제 행동하는 거죠. 자신의 뭐 반사신경 같은 걸로 알아서 잘. 근데 사람을 무조건 많이 만나야 돼요. 많이 만나세요. 부동산 2030 인식 진짜 심각하네. 맞벌이에서 월천 상대적인 건 이게 소득이네. 많이 하는 건 노네고, 빚 6억 7억 내고 11억 집을 산다. 갈아타서 6억 보태고 20억. 인생 0부터 10까지 정부 부동산에 올인이라는 소림. 한강에 들보는 족족 저축하고 쭉 갈 것 같아. 인스타 세대답게 모든 판단도 여기 댓글 게시글 분위기 보고 빚 우습게 알지. 심각하다. 이러니 나와라 망해가지. 근데 지난 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거의 사실상 제로 금리와 가까웠죠. 금리가 낮았으니까 돈 빌린 사람들한테 뭐라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이제 뛰어드신 분들이 과다한 레버리지라고 하죠. 지렛대를 많이 이용했는데 빵야빵야하고, 솔직히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련된 건물에 살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인프라 좋은 도시에서 산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 가보면 선진국도 횡한 나라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 이렇게 잘 사는데 좀 횡한 나라가 있어요. 또 특히 미국의 어떤 특정 도시들, 그런 것보다 서울이나 한국이 전반적으로, 한국이 솔직히 시골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있고 안전하고 그건 사실이잖아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판단 드릴게요. 근데 최근 부동산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데 뭐가 분위기가 바뀌었냐? 이제 인터넷에서는 부동산만 가봐 분위기 바뀌었어. 현실은 매물이 넘쳐난다고. 이분의 이제 주장이에요. 전세 월세 매물 없어. 월세 전세 넘쳐나. 금매 없어. 아무도 안 사줌. 근데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맞기는 해요. 이 말이 맞는데, 근데 서울 부동산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긴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나한테 전화가 안 오거든, 사라고. 뭐 그런데 예전에 급락할 때는 많이들 연락 오시는데 최근에는 연락도 안 오시더라고. 장사가 잘 되니까. 뭐 좋아요. 이제 매물수로만 볼 수는 없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매물이 빠르게 소진된 건 사실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용산 지역도 개발되고 서서히 개발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 좋은 집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게 쉽지 않아요.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제일 거슬리는 사람들이 안전거리 안 지키는 뒷차, 수킬로미터를 10m 뒤에서 따라오는 것.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고속도로 많이 타는데 이런 일 한 번도 안 겪었거든요. 약간 애매하긴 해요, 이런 일이 진짜 있는지. 근데 이게 120, 130?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런 일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근데 엄청 길게 거의 서울에서 남쪽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엔 또 그렇게 또 안 좋아하지만. 그런데 이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요즘에 또 최근에 고속도로 타시는 분들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출퇴근 시간에 인천, 경인 이 왼쪽 오른쪽은 이런 일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워낙 사람들이 많고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뻥 뚫린 데에서 10m 뒤따라오는 거는 전 한 번도 못 느끼긴 했어요. 경부 중앙고속도로. 근데 이렇게 따라온다면 솔직히 그냥 저라면 옆으로 비켜줄 것 같아요. 화 안 내고. 저는 생각보다 차 타면서 화를 잘 안 내요. 제가 빨리빨리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비켜준 다음에 자기 갈 길 가면 되죠. 음악 듣거나 뭐 들으면서. 이건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는데, 나는 솔로 결말은 이제 나는 솔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 결말은 솔로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로 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PD분도 이 제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고, PD분도 어떻게 알았지? 당연히 다 잘 알죠. 일단은 제목부터가 나는 솔로잖아요. 나는 솔로. 우리는 커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나는 솔로가 추구하는 메시지는 뭐다? 솔로인 내가 커플인 쟤네보다 낫다. 그죠? 혹은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커플이 저것보단 낫지 이렇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솔로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보실 것 같아요. 혹은 솔로로 되고 싶으신 분이나. 그러니까 사회가 늘 비혼이나 뭐 그런 걸로 간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 승리를 위해서 이걸 보는 거죠. 좋다고 봐요, 저는. 도화 쪽 과한 애정 표현 어떻게 고쳐? 강아지 같은 걸 기르세요. 제가 바로 1초 만에 솔루션 나왔죠. 1초 만에 솔루션, 1초 솔루션 바로 나왔죠. 솔루션 1초 솔루션 바로 나왔죠. 과한 애정 표현은 강아지 기르면 됩니다. 기르세요. 귀엽게. 아, 근데 이분이 반대 사람이 강아지를 같이 키우세요. 연상 남자친구 사귄 지 일주일 됐어. 내 성격 가치와 키 장녀라 독립적이고 감정 기호 별로 없고 무던해. 그에 반해 남친은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애기 이쁜이 짱이거든. 아니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이거 소설 요즘에 소설 코난데는 뭐야? 귀여워. 너무 오글거리고 반감된데 어떻게 진짜 못 듣겠어. 뇌에서 저 단어를 강하게 거부한 느낌 들고. 본인만의 애정 표현인 거잖아. 이런 강아지를 같이 기르세요. 다들 연인을 어디서 만나셨나요? 솔직히 정답부터 말하면 시도 때도 없이 연인을 옷깃만 스쳐도 인연, 이 말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정답 맞습니다. 난 여초 회사에 일과 집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네요. 경기도 살고 친구도 많이 없어서 소개팅 풀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 없어? 다들 어디서 그렇게 맘 맞는 사람 잘 만나.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솔직히 이거는 자기가 활동 반경을 넓히고 플러스 알파로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막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만나야지 자신의 외모도 빛을 발하는 거겠죠. 남자건 여자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근데 보면은 그 연인 만나기 어려우신 분들이 사람을 만나기를 애초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거 왜냐?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면 되고, 또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솔직히 생각보다 잘생기고 예쁜데 혼자이신 분들 진짜 많긴 해요. 대부분 이제 귀찮으니까. 본질적인 의미는 귀찮으니까 그런 거예요. 귀차니즘을 줄이고 사람을 만납시다. 요즘 집값 비싸다면서 출산율 들먹이면서 막 난리치는데 싱글세 정착 애매하네. 싱글세 논란이 있는데, 그러니까 싱글이 왜 생각을 해야 되냐, 싱글세 논란이 있죠. 싱글세 논란. 그러니까 싱글이 더 사회에 사회에 적자를 주니까 더 돈으로 내야 된다. 좀 애매하긴 해요. 싱글세 뭐 어떻게 낼 것인지도 좀 애매하고, 물론 이제 싱글세라기보다는 결혼하면 뭐 세금 혜택 주고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싱글세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혼자 있으면 이런 세금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애매하죠. 애매하고, 집값, 그리고 싱글이 늘어날수록 집값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건 이미 서양에서 확인된 바가 있어요. 싱글이면 싱글일수록, 싱글이라 해서 10평 사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싱글인데 20평, 30평 사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더 넓고, 혼자 있으면 20평, 30평이면 2명에서 60평 효과가 나는지, 한 명일수록 오히려 더 2명일 때보다 큰 집을 선호하는 게 좀 더 커지긴 해요. 비슷하죠, 솔직히. 여러분들도 뭐 알겠지만 한 명이든 2명이든 60평이라는 집 자체는 똑같은데, 한 명이 60평 쓰면 얼마나 궁궐 같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집값을 연결시키는 조금 오바인 것 같고, 싱글세.
싱글세는 어지간하면 싱글이라 세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조금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사회 방향을 잡아야겠죠. 썸 연애 컨설팅 들어가야겠죠. 생활 컨설팅으로 들어갈게요. 연락 안 오는 이유가 뭘까? 나 남자, 내가 본인보다 연하라서 안 하는 걸까? 내가 본인보다 직급이 낮아서 안 하는 걸까? 내가 부담스러웠을까 봐 안 하는 걸까? 귀찮아서. 정답부터 말씀하시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까먹었거나. 여러분들 생각보다 까먹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이런 나이 먹고 직장 다니면은 애들이 아니에요. 애들이 바쁘다가 바쁜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 세상엔. 내가 연락하면 몇 시간이고 카톡하고 만나면 같이 웃고 떠드는데 보면 이 사람도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게 느껴지는데 이 사람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긴 한데 연락 안 오니 궁금하다. 그냥 안 오는 거죠. 맨날 연락해야 되느냐 고요. 당연히 아니. 나 남자님 정신을 차리시고 그냥 자기 할 일이나 하세요. 제발. 특히 남자라면 더 연락한다며. 그리고 근데 이런 분이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아는 거야. 연락 안 하면 떠나갈까봐. 선녀와 나무꾼의 그게 있어요. 동아시아 설화에는 동아시아 설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선녀와 나무꾼 설화가 있거든요. 옷을 없애버린 것, 기동성을 없애는 거죠. 상대방 기동성을. 이게 나타나는 순간 그만큼 나무꾼이 되면 솔직히 약간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그래도 오늘 방송에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상형 순위가 많이 바뀌었다. 어떤 분은 예전에 그 미스코리아 느낌에서 최근에는 그 장원영 분의 스타일로 많이 바뀌었대요. 장원영 분의 스타일이 보니까 제가 분석하기엔 약간 고등학 약간 뭐죠? 학창 시절에 뭐야 학창 시절에 뭐죠? 그 수련회 장기자랑 잘하게 하는 스타일이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런 거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제 생각에 요즘 그 뭐죠? 지세대 남자분들이 조금 약간 수줍어졌다 이런 것도 있죠. 수줍어졌다. 예전보다 확실히 수줍어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강하게 어필하지 못했던 부분을 상대방에서 찾아 나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오밀조밀 청순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분도 이런 게 인기인가 봐요. 최근에 트렌드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네요. 이분도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데 이상형이 이렇다면 뭐 트렌드 그냥 스타일을 바꾸면 되겠죠. 머리 뭐 쉬운 거부터 머리 쉽지 않나? 머리 옷 뭐 전반적 스타일을 바꾸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출장지에서 선물 사달라는 게 무례한 거야. 당연히 아닌데 분명히 이거 말고 플러스 알파 뭐가 있었겠죠. 이제 이런 거에 속을 사람들이 아니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당연히 플러스 알파 해놓고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죠. 한 보자. 남자친구가 한 달 동안 출장을 갔어. 빈자리가 크게 느껴서 너무 힘들었대요. 지역 특산물 하나만 이제 사달게 했더니 싫대. 힘들대. 말은 사달라고 했지만 진짜 뜻은 그냥 맛있는 거 같이 먹자는 거였는데 나한테 돈 시간 투자하는 게 아까운 거 봐. 6대4였어. 빨아먹진 않았어. 애매하죠. 특선물 하나. 근데 이것 때문에 싫다 했을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선물 사는 거 되게 좋아해요. 특히 여행 가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여행도 아니라 출장이구나. 출장지 여행이 아니라. 그리고 뭐 피곤하기도 하겠죠. 지역 특선물 하나 뭐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기분 좋게 하면은 공항에서라도 사다 주는 게 어렵지 않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무조건 그걸 또 하시고 그리고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선물 사는 거 기분 좋아서 하나씩 무조건 사온다. 사오지 말라 해도 사오는 판에 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례한 거야. 이것도 솔직히 상대방을 무례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지 말고 출장지에서 선물 사다 줬으면 이렇게 다시 말하세요.